토요타 캠리 40은 엄청난 신뢰성이라는 이미지를 확립한 인기 자동차입니다. 이 이미지는 상당히 정당하지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소유자는 자동차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정비를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2차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실시간 사본을 찾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40번째 차체에서 중고 토요타 캠리를 구입할 때 먼저 주의해야 할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도장면이 긁히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이는 특히 고귀한 검정색에서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베어 메탈은 녹슬지 않습니다. 생산 첫 해부터 캠리 V40에서도 부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있다면 이는 품질이 좋지 않은 신체 수리의 분명한 신호입니다. 엔진. 공식적으로 유럽에서는 40번째 차체의 캠리 2대, 휘발유 2.4리터와 3.5리터만 판매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수입된 2.0리터 1HDV 145HP 캠리 발스 40은 매우 드뭅니다. 판매 광고 1338개 중 13개. 이를 기반으로 캠리 2006, 2011의 가장 일반적인 2.4리터 EHDV 158 및 167HP가 만들어졌으며 아래에서 자세히 고려할 것입니다. 적어도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또 다른 희귀한 손님 1338대 중 25대은 2.5리터 EARFE 179HP입니다. 미국 자동차에 설치된 토요타의 신뢰성을 잃지 않음보다 현대적인 엔진입니다. 그런데 차세대 캠리 XV50에도 같은 엔진이 탑재됐다. 하이브리드 토요타 캠리 40은 이국적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광고가 대여섯 개 이상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세대 하이브리드 시너지 드라이브는 개조된 2.4리터 가솔린 엔진 EH-SPEX 149마력과 41마력 전기 모터로 구성됩니다. 10년 된 자동차의 경우 정기적 문제로 인해 연료 절감 효과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엔진 2.4리터 EHDV 158 및 167HP. 신뢰성 측면에서 엔진업계 최고의 대표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성에는 두 가지 기반이 있습니다. 매만 킬로미터마다 고품질 오일, 다양한 옵션이 있음, 전문 포럼에서 토론, 및 필터를 사용하여 정비해야 합니다. 냉각 시스템의 라디에이터를 정기적으로 청소합니다. 엔진은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과열을 두려워합니다. 라디에이터가 막혀 과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터의 전체 온도는 90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엔진이 과열된 직후 가스킷, 부동액 누출 및 실린더 블록 나사산 파손으로 문제가 시작됩니다. 2.4리터 엔진이 과열되지 않고 제 시간에 정비되면 최소 35만에서 40만 킬로미터를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20만에서 25만 킬로미터 사이의 텐셔너로 타이밍 체인만 변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15만 마일마다 밸브를 조정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엔진에는 유압 보상 장치가 없으므로 밸브를 수동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 에스페의 약점은 펌프입니다. 원래 워터 펌프는 운에 따라 10만 킬로미터에서 20만 킬로미터까지 작동합니다. 오작동 징후 후 소음과 누출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교체 후에는 5만 마일마다 펌프를 교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V6 엔진 3.5리터 E그룹 V 277HP 엔진이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7초 미만에서 100km가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캠리 버스 40에는 예비 병력 277명이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표준 조향 및 제동 시스템의 기능만으로는 3.5리터 엔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가속 페달 아래에 예비 전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러시아 법률에 따르면 이 재고는 운송세로 인해 비쌉니다.
이러한 엔진을 판매하는 40대 캠리즈는 훨씬 적습니다. 약 23%, 1338개 중 316개입니다. 대부분은 라이더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증가된 출력과 공격적인 운전 스타일은 6단 자동 변속기의 서비스 수명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캠리 3.5를 구입하기 전에 특히 엔진과 기어박스에 대한 철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점수를 매기기 위해 결함 탐지기를 사용하여 실린더 오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엔진이 과열된 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동력장치의 완전한 정밀 검사를 위협합니다. 2010년 이전에 생산된 자동차에서는 복합 오일 쿨러 파이프와 BBT 시스템으로 인해 리콜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금속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차량에 구식 파이프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교체하십시오. 돌파 시 10분 이내에 엔진오일이 모두 흘러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지 관리를 잘하면 이 급회의 안전 여유가 더 젊은 2.4리터 엔진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그리고 100마력 이상의 출력 차이가 있습니다. 와 함께 휘발유 소비량은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로켓 운전 모드를 켜지 않는 한 펌프는 또한 내구성이 뛰어나지 않으며 밸브는 10만큼마다 한 번씩 더 자주 조정해야 합니다. 6기통 엔진에서 이 절차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훨씬 더 비쌉니다. 전염 수동 변속기는 매우 드뭅니다. 광고 1338개 중 160개. 이 351의 5단 수동 변속기는 시간 테스트를 거쳐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면과 기어, 변속 레버가 느슨해집니다. 따라서 변속 손잡이가 느슨하다면 이는 연비가 높다는 간접적인 증거일 수 있습니다. 토요타 캠리 40의 모든 자동 변속기는 자체 회사인 아이전에서 설치했지만 몇 가지 유형과 수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U252, U151E는 가장 일반적인 5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2.4리터 엔진과 함께 제공됩니다. U662, 3.5리터 엔진용 6단 자동. U762는 기존 자동 변속기를 약간 수정한 버전이다. 그들은 미국 자동차의 2.5리터 엔진과 함께 설치되었습니다. U241E 희귀한 전륜 구동 캠리 40에 설치되어 거의 영원합니다. 20P311은 또 다른 희귀종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이러한 박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토요타 자동 장치를 장기간 문제없이 작동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기적이고 고품질이 유지 관리입니다. 6만 킬로미터마다 오일과 필터를 교체하는 경우 필터는 12만마다 한 번씩 수행 가능. 첫 번째 수리 필요성은 30만에서 50만 킬로미터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정기적인 유지 관리가 유일한 조건은 아니지만 작동 모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레이싱 주행 스타일과 증가된 냉간 하중으로 인해 박스의 수명이 몇 배로 단축됩니다. 따라서 구매하기 전에 자동 변속기가 매우 안정적이고 고장나지 않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태도는 무엇이든 죽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3.5리터 엔진과 짝을 이루는 6단 U662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높은 토크와 공격적인 주행은 매우 빠르게 이 상자의 수리를 선고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작동 및 유지 관리 중에는 개입 없이 필요한 30만 캠 이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구매하기 전에 철저한 진단입니다. 전환할 때 갑자기 움직이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보류 40번째 캠리의 세시는 신뢰할 수 있으며 평균 안전 여유는 120에서 15만 킬로미터입니다. 스트럿 및 스테빌라이저 부신과 같은 소모품조차도 60에서 8만 마일 원래 동안 지속됩니다. 리어 서스펜션은 멀티링크다. 이는 편안함과 원활한 작동을 제공하지만 수리 중에는 12개의 자동 블록이 필요합니다.
원본에서는 네버로만 변경되지만 대체 브랜드가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순정 예비 부품을 원한다면 토요타 에벌란에서 무음 블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스펜션을 진단할 때 노크가 어디서 오는지 항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모든 것이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경우 상부 쇼크 업소버 마운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눈물 때문에 눈에 띄게 두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캠리 40 서스펜션은 부드럽고 매끄러운 편안함을 위해 맞춤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은 캠리 40의 취급 불량에 대해 비판합니다. 그러나 차가 전혀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경주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주용으로 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시내 주행이나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캠리의 핸들링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구매하기 전에 테스트 드라이브를 통해 모든 의심을 없애십시오. 브레이크 및 스티어링. 이 섹션에는 쓸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오랫동안 제대로 작동합니다. 3.5리터 엔진과 액티브 주행 모드에서는 브레이크가 다소 약하다. 과열이 자주 발생하면 브레이크 디스크가 마모될 수 있으며 교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징후는 제동 시 스티어링 휠의 진동입니다. 스티어링 엔드와 로드는 최대 15만 마일리지까지 지속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렉은 20만 킬로미터까지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스플라인 조인트와 카르단 크로스피스 부위의 스티어링 칼럼에 의해 스티어링 휠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 처음에는 전기 배선이 안전 여유를 두고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도둑들 사이에서 이 모델의 인기로 인해 캠리 XV40에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경보 시스템이 추가로 장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캠리의 정기적 문제의 정도는 설치자의 수작업 정도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검사할 때 추가 배선이 후드 아래와 캐빈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전면 패널 아래를 살펴보세요. 엉성하게 꼬인 전선과 전기 테이프가 발견되면 자동차에 대한 추가 컴퓨터 진단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천적인 정기적 약점 중에는 발전기와 에어컨 압축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을 1페니로 복원하면 압축기를 교체하는데 수백 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 비듬이 있는지 냉각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에어컨이 작동 중일 때 공기 덕트에서 흰색 조각이 분출되는 경우 에어컨 증발기 교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체 인건비는 증발기 자체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토요타 캠리 40은 신뢰성이 향상된 크고 편안한 세단입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신뢰성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자동차 인력의 투명성입니다.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세부 사항에 주의하세요. 안타깝게도 딜러의 도움을 받아도 마일리지 왜곡 사실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희망은 철저한 진단에만 있습니다. 캠리 40의 범죄적 인기를 잊지 마세요. 문서와 차체 번호는 특별히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엔진의 부주의로 인해 수리가 가능하다면 차체 번호를 방해하는 부주의로 인해 차량 전체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현실에서는 2.4리터 엔진이 장착된 캠리 40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자는 더 손상되지 않고 세금은 더 적습니다. 다른 카이스 국가에서는 2.5리터 엔진과 새로운 6단 변속기를 갖춘 아메리칸에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선택한 토요타 캠리 XV40은 가격을 크게 잃지 않고 수십만 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모델의 유동성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